아니, 왜 이렇게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이 많은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을 안 먹기도 하고 공복 식사나 첫 끼의 아침 식사를 ABC 주스, 과일, 죽과 같이 소화되기 쉬운 간편식처럼 무엇을 먹느냐에 대해서만 관심이 폭발적인 것 같습니다. 공복에 좋은 식사, 공복에 좋은 머시기, 거시기가 모두 당신의 저질인 체질에서 비롯되었을까요? 이런 체질에는 이런 음식이 맞고 이런 체질에는 저런 음식이 맞지 않고 나는 소화가 잘 안 되어서 고기 생선은 먹지 않고 채식을 해야 되고 나는 채소의 섬유질 소화가 잘 안 되어서 육식만 해야 되고 다 가소리입니다. 당신의 체질은 무엇인가요? 체질과의 유전은 분명히 존중돼야 되지만 본인의 체질 때문에 특정 음식을 먹어야 된다, 공복에는 이런 음식을 먹어야 한다에 대해서는 이제 종결을 내릴 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화가 아주 안 되셨던 분들이나 나이가 들면서 점차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에게는 소화불량이 유전적인 문제로 시작하지만 이게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는 아닙니다. 맨날 뭘 어떻게만 매달리지 마시고 내가 왜 소화불량인지를 따져볼 때이고, 이제 음식을 고루 먹어서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만든 후에 더 이상 공복 음식을 찾으러 제발 방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댄입니다. 대한소화관운동학회에서 전국 성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전 국민의 무려 25%가 소화불량증으로 고생한다고 할 정도로 소화불량은 한국인 4명 중 1명이 경험하고 있는 아주 흔한 증상입니다. 이 소화의 문제의 시작은 유전적인 문제로 시작해서 태어날 때부터 소화가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나이가 들고 혹은 아이를 낳고 중년이 넘어가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마치 노화 같은 문제이죠. 유전적으로는 소화 기능이 안 좋은 상태로 태어난 것이고 노화가 되면서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위나 장의 위장 간의 문제보다는 뇌의 문제로 발생합니다. 제가 몇 번의 영상을 통해서 소화 기능이 뇌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운동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소화가 잘 안 돼서 죽과 과일을 먹어야 하거나 공복 식사가 신경 쓰일 만큼 소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모두 뇌의 비자발적인 통제 기능의 문제로 인해 발생합니다. 비자발적인 통제는 최근에 와서 장, 뇌축, brain-gut axis라고 하는 장과 뇌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축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해결책부터 말하자면 소화 기능과 관련된 뇌의 이 비자발적인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뇌 기능을 올려서 뇌의 비자발적인 통제 기능을 올리든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소화제가 아닌 위장관에서 배출되는 성분과 동일한 소화효소를 추가적으로 복용하는 것입니다. 소화 문제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빠진 본인의 몸이나 그 환경에 맞게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을 회피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만을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소화되기 쉬운 주스나 죽이나 탄수화물 위주로 먹으면 일단 소화 문제는 사라지겠지만 늑대를 피해서 간 막다른 골목길에는 정말 무시무시한 호랑이를 마주해야 할 정도로 본인이 결과적으로 선택한 내 몸의 편한 시기는 정말 무수한 다른 문제들을 일으킬지 모릅니다. 소화 문제로 단백질을 먹지 않고 지방을 먹지 않고 탄수화물도 가려 먹고 시기는 계속 제한되겠죠. 이 시기의 제한은 젊고 건강할 때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다른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 대사질환은 물론 칼슘이 잘 소화되고 흡수가 안 되는 골다공증, 역류성 식도염, 위장장애, 위궤양, 장내염증, 호르몬 이상 등과 같은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고 싶어도 그림의 떡이고 설령 먹는다 해도 몸에 쌓이기는커녕 내 몸을 나쁘게만 하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음식을 가려 먹게 되면서 소화가 잘 되는 음식만 먹으면서 생기는 단백질, 지방과 같은 영양소 부족은 어떤 문제를 또 야기할 수 있을까요? 비자발적인 통제 기능층에서 위장관에서 소화효소를 분비하고 위장관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미주운동신경도 저하되면서 단백질을 소화하기 위한 위산과 같은 소화효소의 배출도 같이 감소합니다. 위산이 저하되게 되면 고기와 같은 고단백 식품을 잘 소화시킬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고기를 피하게 되는 거죠.
또 고기를 피하지는 않아도 꾸역꾸역 고기를 먹게 되면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이 위장관에서 부패되고 위장관에서 산성 환경을 더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은 결과적으로 역류성 식도염 증상으로 발전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고기와 생선의 육류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은 뼈를 제외한 대부분의 인체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성분입니다. DNA, 세포조직, 피부, 근육, 장기를 구성하는 벽돌조각 같은 가장 기본적인 구성성분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고기가 소화가 잘 안 되거나 고기를 피하게 되면 결국 피부에 탄력이 없어지고 근육이 줄고 장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췌장에서 분비되는 효소는 담낭에서는 담즙을 방출하여 지방을 소화하고 지방뿐만 아니라 섬유질과 전분을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생채소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신 분들이 이에 해당하죠. 비자발적 통제 기능이 좋지 않아서 이러한 소화 시스템이 불안정해지면 섬유질이 풍부하거나 혹은 지방이 많은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화불량은 또한 담즙이 잘 분비되지 않고 담낭에 쌓이게 되면서 담석으로 이어질 수도 있죠.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른 영상으로 자세히 설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과 마찬가지로 지방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면 소화불량과 영양실조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방은 콜레스테롤을 몸에서 합성시켜 성호르몬, 성장호르몬을 비롯해서 몸에 정말 중요한 다수의 호르몬을 만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신경세포막을 둘러싸고 있는 절연막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전기선은 전기가 외부로 통하지 않도록 모두 부도체로 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 뇌 안에 있는 신경세포들도 모두 전기가 통하지 않는 지방으로 둘러싸였습니다. 소화 문제 때문에 지방이 부족하게 되면 내 신경세포의 세포막을 분해하고 결과적으로는 신경세포를 파괴하는 무시무시한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드렸지만 이래서 균형 잡힌 식이가 중요하고 단순히 탄수화물만 혹은 단백질만 혹은 지방만의 편파적인 식이는 좋지 않은 것이죠. 정답은 어디까지나 제 영상의 댓글들에 대다수의 분들이 남겨주신 적당히 골고루 다양하게 먹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말이 거의예요. 거의 맞습니다. 거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먹는 음식 단백질 중에 몸에 염증 반응을 더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음식 단백질이 있어서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는 밀가루, 발효되지 않은 콩, 땅콩, 옥수수 등을 되도록이면 제한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추후에 다른 영상에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위험한 단백질을 무조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면역이나 혹은 염증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이런 음식 단백질들이 몸에서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례로 자가면역 문제가 있으신 분들 중에 소화 문제나 위장관 문제를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에게는 더더욱 위험한 음식 단백질이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결론으로 언급드린 위장관의 소화 기능과 관련 있는 이 뇌의 비자발적인 통제 기능이 소화 기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나 교사, 교수 등의 전문적인 교육을 하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이러한 사람들도 인간은 본인 두뇌의 10% 정도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건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뇌의 100%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만 다만 10%만 사용한다라고 잘못 알려진 것은 자발적인 통제를 위해서 뇌의 10%가 사용되는 사실이 잘못 해석된 것입니다. 자발적인 통제가 무엇인가요?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사고, 언어, 계산, 인지, 손과 발을 조절할 수 있는 운동 기능들입니다. 이런 자발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능들은 시험이나 검사를 통해 그 수준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학교 때 시험을 보는 것도 타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외우는 것도 모두 본인의 의지대로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잘 외웠는지 평가가 용이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 비자발적인 통제를 위해서 뇌의 대부분인 나머지 90%가 사용되게 됩니다. 자는 도중에도 뇌는 멈추지 않으며 생명 유지를 위해서 호흡이라든가 혈액순환,
심장 조절, 음식 소화 등의 이 비자발적인 통제 기능을 모두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실들을 이렇게 복잡하게까지 알아야 될까요? 왜 이런 두뇌 기능의 이해가 중요한 것일까요? 뇌가 노화하거나 퇴화되거나 손상되면 자발적인 통제 기능에 이 10%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총 출력이 낮아서 비자발적인 통제 기능들도 감소하게 됩니다. 이 비자발적 통제 기능 중 하나가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신경계이고, 그 결과 자율신경계가 나빠지면서 소화불량과 그리고 장내 문제를 같이 발생시키게 되는 거죠. 뇌 기능이 퇴화됨에 따라서 비자발적인 통제 기능 중 가장 먼저 소화 능력을 잃게 되고, 그 후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지만 장과 방광의 조절 능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두뇌 기능이 퇴화되는 노인들이 마치 어릴 때처럼 기저귀를 착용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죠. 이건 아이들의 발달 과정을 봐도 마찬가지인데요. 비자발적인 통제 기능인 뇌와 장을 연결하는 장뇌축은 출생 시 완전히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는 소화 기능이 완전히 발달할 때까지 장과 방광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것이죠. 그 후에 기기, 걷기, 말하기와 같은 뇌의 운동 능력 발달과 뇌가 같이 발달하면서 이유식을 먹게 되고 점차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이 뇌의 비자발적 통제 기능이 발달하는 것입니다. 제가 음식과 체질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이건 체질보다는 뇌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때 저한테 한약을 좋아하지 않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한약을 무시하지도 않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체질에 따라서 정해진 음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자율신경과 소화기능의 문제 때문이고, 이게 뇌와 연관 있는지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내과 문제이거니, 나는 이렇게 태어난 것이니, 체질이니, 위장관이 약하려니, 체질을 저도 분명히 인정하는데 그 체질과 관련 있는 소화기능은 분명히 뇌에서 조절되는 것입니다. 체질에 따른 음식을 예전에 분류한 것도 뇌에 대한 조절을 모르고 있어서 임상적으로 관찰한 현상만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이죠. 여기 한의사이긴 하지만 체질보다는 그 상위에 뇌가 이 체질을 조절한다고 믿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잘 믿음이 안 가신다고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려고 하면 의식적으로 뇌한테 야 이제 좀 자자 라고 하시거나, 피곤할 테니 심장이나 내장기관에 좀 쉬게 해야지, 혹은 밥 먹기 전에 이제 밥 먹으니까 뇌와 소화 기능을 좀 켜놔야겠다, 이제 산책 나갈 거니까 내 팔다리 근육에 전해질 혈액순환 펌프를 좀 올려야 하지 않을까, 아니면 날씨가 추워지니까 혈관도 좀 수축시키고 그리고 열을 좀 발생시켜야겠는데 라고 생각하시거나 뇌에 직접적으로 말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내가 어떻게 제 몸을 잘 조절하는지 모르게 되면 체질에 맞춰서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까요? 제 뇌가 비자발적인 통제나 자율신경을 잘 조절하지 못하게 조상님을 닮아서 그렇게 태어나고, 멀미도 잘하고 놀이기구도 잘 못하고, 그리고 많이 먹으면 토하고, 항상 바람머리라고 해서 찬바람만 쐬면 머리가 차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것들이 뇌의 기능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뇌의 기능은 반드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가지신 분들이 좋아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물론 개인마다 한계는 있겠지만 내 뇌는 얼마나 잘 가꾸고 그리고 자극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좋아질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설명글에도 뇌 통제 기능을 올릴 수 있는 두뇌 재활 운동들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런 문제들을 가지신 분들은 공복 음식을 어떤 걸 먹으실지 고민해 보시기 전에 지속적으로 꼭 이러한 운동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식이 앞서서 체질 타령만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를 이용해서 상업적으로 이용한 사람들이 저는 싫습니다. 마지막으로 뇌 이 자발적인 통제 기능이 저하되게 되면 소화 기능과 같은 자율신경도 저하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혈액순환도 마찬가지로 조절됩니다. 뇌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뇌로 전달되는 이 혈액순환도 정말 중요한데, 이러한 운동을 통해서 뇌가 그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뇌로 올라가는 혈액순환도 잘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뇌가 궁극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제 조건이죠. 간략한 광고 영상인데요. 유료 광고도 아니고 그리고 제품 광고도 아니고 제 영양제 사이트에 대한 소개입니다. 제 영양제 사이트는 풀스크립트라고 해서 미국에서 의사나 약사의 처방을 받아서 구매할 수 있는 질 좋은 전문적인 영양제들을 취급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들고 있는 것처럼 이런 종류의 브랜드들을 취급하고 있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국에 계신 분들이나 혹은 다른 해외에 계신 분들은 구매를 할 수 없고 미국에 계신 교포분들만 일단은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쪽에 가서 구매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제가 설명글에 링크로 달아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본 영상으로 돌아가 볼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소화 과정과 소화 기능이 좀 더 빨리 좋아질 수 있도록 어떤 영양제를 먹으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도 추후 영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올바른 정보를 찾는 이들에게 저의 정보가 건강한 삶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바라고요. 제가 이 정보를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구독과 그리고 다른 추천 영상들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